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먼저 코너직이죠. 저는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유튜브에 네. 클라우제비츠님께서 배아량 리포터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갔다 돌아오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둘째 네. 아이 출산하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새 생명을 낳고 온다고 출산율에 기여하고 온다고 잠깐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었는데 애국자. 아, 클라우제비츠님이 이렇게 네. 또 기억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이제 둘째가 뭐 몇 개월? 이제 목을 조금씩 가누려고 하는 70일 정도 됐습니다. 70일 정도? 네. 자, 셋째까지 가시죠, 뭐. 다둥이 혜택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제가 셋째 네.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둘이나 셋이나 뭐 키우는 건 비슷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비우기가 싫어가지고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네. 오늘 뭐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거야 그동안 너무 많았는데요. 네. 요즘의 이슈 짚고 넘어가야죠. 토지 허가제, 이 토어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 이거를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 지정한 상황인데요.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20일에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용산구를 포함한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정기간은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24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안 된다면 이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인 마포, 성동구까지도 추가 지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투기가 우려된다라고 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아파트를 사면 실제 2년간 실거주해야 되고요. 상가 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고요. 2년 실거래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일부 구축 아파트가 몰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가 끊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규제를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가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된 꼴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시장 혼선만 키웠다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집값이 아무래도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지방들은 분양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잠잠했던 서울 지역의 집값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이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급등 양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 토어제 해제 이후에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보면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0.72%가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주간 상승률로 7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 기록된 거고요. 강남구가 0.69%, 서초구는 0.62% 주간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이들 구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에 지금 최고 상승률입니다. 이게 주간이니까 0.69, 0.72 이러니까 별로 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매주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집값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집값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1%만 올라도 가격 자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주변인 마포, 용산, 성동구 집값도 좀 들썩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초 강남은 잘 나가는 아파트 30평형대가 60억도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송파 쪽이 34평대 아파트가 한 20억 초반 뭐 이렇게들 거래되던 게 30억 원을 좀 뚫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되돌림으로 돌아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토지 허가 제도 이렇게 해제하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나요? 중요한 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토제 해제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심리적인 자극제였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의 심리 자극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놓친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 자극 요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서울시가 모르고 있었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좀 무능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야 서울 집값이 얼마 올랐네 내렸네 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해당 지역 집값이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세분화해서 집값들을 좀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별로 이렇게 막 달리 보고요. 그러니까 무슨 동 그 안에 있는 네네. 구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징적인 아파트의 가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가 이 정도 가면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심리가 첫 번째일 테고요. 그리고 더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아파트 가격이 확 높아지는 경우.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길 건너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까지 뛰어버리면 다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아파트로 이사 가기가 힘들어지겠네. 그전에는 뭐 2, 3억 내지는 얼마 조금 더 무리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이제는 내가 저기로 진입이 불가능하겠네라는 불안 심리가 네네. 확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그 가격에 대한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 토제 해제 이후에 송파구가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송파구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한 30평형대 아파트들이 한 20억 초반대이다가 송파구에서 좀 상징적인 아파트가 가격이 30억을 뚫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저 아파트 놓치겠다. 또는 나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쪽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해버렸고요. 그쪽 동네가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은 이 사람들은 또 송파구나 강남구로 진입을 원했을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조금 있으면 요 정도 모아서 저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어. 나는 강남구로 진입할 거야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러다 놓치겠네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 결국에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 주변까지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고요. 그 촉발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만들어낸 것이죠. 미니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경태님께서 저도 이사하려고 했는데 토지 허가제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고 겨우겨우 이사 날짜를 잡았네요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사 날짜는 잡으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게 잡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럼 일단 다시 지정을 했으니까 집값이 좀 잡힐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심리가 한번 자극받고 나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일단 주춤하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지정과 관련된 얘기를 서울시에서 했단 말이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히면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으로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넓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나 넓어질 수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마포나 성동구 이런 데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렇죠. 빨리 사야 되겠구나. 라는 심리적인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가 좀 불안하거나 또는 갭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사둬야 되겠다는 심리를 자극해서 도리어 주변 집값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뜹니다. 서울시는 왜 이랬을까요? 이걸 사실 저는 경제적인 부분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좀 넣고 싶지 않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서울시의 무리수가 정치적 셈법이 좀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 공백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전국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인데
서울시가 이제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네.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와 국토부 뭐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과 합의를 분명히 하고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이걸 돌린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봐도 이 평가를 하면 헛발질을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활용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정책을 활용한 거 아니냐. 정치적 기반이 지역의 부동산 규제, 자신의 그러니까 이 특히 강남 3구 뭐 이런 데들은 또 아무래도 여당의 표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들의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 지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지적되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보호가 안 된다. 왜 내 걸 내 맘대로 팔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요. 또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도 이번에 완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항상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집값 안정하고 규제 완화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서울시의 이 행정은 결국엔 이 균형을 깨뜨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가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네. 금감원도 집중심사가 돼서 도와줄 것처럼 기사가 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우리나라 방산 기업 중에 하나다. 뭐 우주 산업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확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 방산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커다란 유상증자에 대해서. 감독 당국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뉘앙스로 마치 집중 심사를 해서 뭐 기업을 도와줄 것처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팩트를 체크하면 유상증자 규모는 3조 6천억 원입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필요하니까 더 투자해 주세요라고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3.6조 원, 그러니까 3조 6천억 원이라는 유증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 물론 큰 금액인 건 알겠는데 좀 체감이 되도록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우리나라의 GS그룹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GS라는 지주회사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 BNK 금융지주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사고 한 2천억 원 정도 남아요. 그리고 CJ하고 현대건설은 조금만 깎으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회사들의 상장 주식을 다 더한 시가총액으로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J가 3조 7천억 원, 현대건설이 3조 8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 주식가치 다 더하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회사도 살 수 있다는 얘기 되죠. 그리고 GS는 3조 4천억 원 정도 되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주주들에게 투자받아서 회사 경쟁력을 키우는 데 써서 미래 성장성을 키우겠다. 그래서 네.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회사로 우리 회사 키워볼 거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회사는 돈을 이렇게 필요하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금융시장에 가서 대출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용, 이자 비용도 안 내고 만기 시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주주들한테 손을 빌리면 그런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런 방법을 택한 거다라고 봐야 되지만 주주들은 이 미래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주식을 발행해 버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소금물의 비유를 하는데 소금물의 짠 정도가 주가의 값어치라고 보면 네네. 주식을 소각하는 거는 물을 증발시켜서 짠 걸 더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는 여기다 맹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짠맛이 덜해지겠죠. 그렇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제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 회사 주가가 13%나 하루에 폭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증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상장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자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그룹이 최근에 보였던 여러 모습들이 주주들에게 비난과 아쉬움을 받는 포인트를 남긴 것 같긴 합니다. 첫째, 이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택했어야 하는가? 앞서 이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회사에 이익금이 있다면 이익금을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해도 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와도 되는데 전액을 다 지금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섞어도 되는 거고요. 근데 각각의 장단은 있지만 어차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꼭지인 상황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큰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3조 6천억 원이라면 3, 4년간 이 회사가 앞으로 낼 이익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최근에 회사가 벌어놓은 돈을 한화오션이라는 계열사의 지분을 사주는 데 썼거든요. 네. 1조 원 넘게 썼습니다. 이거는 하나 다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주는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가 번 돈은 회사 지배구조 바꾸고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주는 현금 주는 역할로 해주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회사 경쟁력 키우는 거는 주주들한테 손 벌려서 3조 6천억 원이나 주주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올바른 거냐. 그러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회사를 뭐 쪼개고 상장한다. 이게 대주주에 도움이 된다. 주주만 피해봤다. 뭐 이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그룹이 성장성을 위한 투자는 맞겠지만 유상증자로 오로지 3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또는 약간 아쉬움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감독 당국은 이 증자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목소리 냈거든요. 뉘앙스가 살짝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 대상 유상증자를 집중적으로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회사가 성장력을 위해서 하니까 약간의 뉘앙스가 도와주겠다는 뉘앙스가 좀 풍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상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내보이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간 비슷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회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스탠스하고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은 달라 보여서 혼란스럽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금감원이 상장사들의 유상증자에 깊숙이 개입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만 갖췄다면 결국 시장에서 주주들과 회사 간의 판단에 따라서 증자 참여율, 가격 등으로 결국엔 실패나 성공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같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개입하더라도.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배터리에 소재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M&A도 하고 회사의 시설 투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M&A와 관련돼서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회사하고 딱히 관련이 없는 회사를 사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크게 하느냐.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희석되게 강하게 반대하니까 금감원이 계속해서 좀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 신청서 반려하고 그러면서 이 M&A를 회사가 포기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더 크고 모양새는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이 돈으로 해외 M&A 적극적으로 할 거고 시설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회사 돈 쓰고 뭐 이런 것들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화는 잘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기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소식 빠르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경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